자,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실무 12주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세일즈 속성까지 배웠고요. 실습 9번이 이제 이 세일즈 속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요거 이제 아직 다루지 못했어요. 우리 2강에서 다뤄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당면한 문제는 뭐냐면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별을 이용해서. 별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그리는데, 보시면은 이제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아주 어려운 알고리즘을 좀 써야 됩니다. 일단은 반복을 총 몇 번 해서 그리나요? 1행, 2행, 3행 이렇게 총 3번 반복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첫 번째 행을 그릴 때는 별을 하나만 찍고요. 두 번째 행을 그릴 때는 별을 몇 개 찍어야 돼요? 하나, 둘, 세 개 찍어야 되고, 세 번째 행을 찍을 때는 별을 몇 개 찍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5개 찍어야 되는. 그래서 반복이 1번, 2번, 3번 반복이 되지만 또 그 안에서 처음에는 한 번 반복, 그 다음에는 3번 반복, 그 다음에는 5번 반복. 이게 이렇게 반복이 바깥에서도 반복이 이루어지고 안에서도 또 반복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다중 루프가 반영되어야 되는 그런 나름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이걸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알고리즘을 우리가 만들 때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다중 루프를 만들 때도 뭐 일종의 디펙트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수의 이름을 정할 때 제일 바깥에서 도는 루프는 일반적으로 변수를 i를 쓰고요. 이 i가 특정 값이 지정이 됐을 때 그 i 반복문 안에서 다시 추가로 도는 반복 변수, 그 변수는 일반적으로 j라는 변수를 활용을 합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바깥에서 i가 돌고 안에서 다시 j가 도는 그런 원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1행, 2행, 3행 이렇게 반복이 돼야 되니까 i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3까지 반복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i가 1일 때는 여기를 찍어야 되고, i가 2일 때는 요걸 찍는 거고, i가 3일 때는 요렇게 찍는다. 이렇게 일단 설계를 한 거죠. 근데 i가 1일 때는 별이 몇 개 찍혀요? 한 번만 찍혀요. 그죠? i가 2일 때는 별이 몇 개 찍혀야 되죠?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찍혀야 되죠. i가 3일 때는 몇 번 찍히나요? j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이 찍혀야 돼요. 별이. 즉 j가 i가 1일 때는 j가 한 번만 작동이 돼야 되는데, i가 2일 때는 j가 3번 작동돼야 되고, i가 3일 때는 j가 5번 작동이 돼야 된다. 즉 i가 1씩 이렇게 늘어날 때 j의 반복 횟수는 몇씩 늘어나죠? 그쵸? 1에서 3으로 2번 늘어나고, 그죠? 3에서 5로 2번 늘어나고, 그죠? 그러니까 i의 몇 배만큼씩 j가 지금 반복이 이루어지게 돼요? 2배만큼씩, 곱하기 2만큼씩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자, 펜을 잠깐 써보겠습니다. 자, i가 1씩 증가할 때마다 j는 그거의 곱하기 2인 2배씩 증가하기 때문에 i가 i일 때, i가 i일 때 j가 몇 번 작동돼야 되나 를 계산을 해보면 j는 몇 번 작동해야 돼요? i의 몇 배만큼? 일단 2배만큼 작동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곱하기 i 배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i가 1일 때 2 곱하기 i는 뭐예요? 2죠. 2. 근데 2가 아니라 1회 작동되잖아요. i가 2일 때 2 곱하기 2는 뭐예요? 4죠. 4가 아니라 근데 몇 회 작동했어요? 3회 작동했죠. i가 3일 때 곱하기 2 하면 몇이에요? 6이죠. 근데 6이 아니라 몇 번 작동해요? 5회 작동했어요. 그러니까 2 곱하기 i가 아니라 2 곱하기 i에서 뭘 뺀 것만큼, 그렇지, 1을 뺀 것만큼 작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i는 1, 2, 3 이렇게 증가하는데 j는 1에서 몇 가지 반복한다? 2 곱하기 i 빼기 1만큼씩. 그래야지 i가 1일 때는 한 번 작동하고, i가 2일 때는 3번 작동하고, i가 3일 때는 5번 작동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요거를 우리가 첫 번째 규칙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i가 1일 때는 한 번 작동하는데 그 하나를 어디에다 찍느냐? 여기다 찍어요. 어디에? 3열에다 찍어요. 그죠?
i가 2일 때는 어디에서부터 찍어요? 여기서부터 찍네요. 2열부터 찍어요. i가 3일 때는 첫 번째 열부터 찍기 시작해요. 즉 i가 1일 때는 3, 2일 때는 2, 3일 때는 1이 돼서 여기서 1씩 이렇게 증가할 때마다 1씩 증가할 때마다 여기는 어떻게 되죠? 1씩 거꾸로 감소하네요. 그러니까 i가 i면 시작 위치는 어떻게 돼요? 일단은 뭐에 비례해요? 아까는 2에 비례했는데 여기는 뭐에 비례하지? 마이너스 1에 비례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i에 일단은 비례하는데 마이너스 i에 비례하는데 자 i가 1일 때 마이너스 i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인데 3이어야 되죠. 그러려면 여기다 뭘 더해야 될까? 그렇죠. 4를 더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i 2일 때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더하기 4니까 2가 되죠. 그죠? i가 3일 때는 마이너스 3 더하기 4하니까 1이 돼서 요렇게 시작 위치는 요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4 빼기 i를 해야지 시작 위치를 이렇게 감소되면서 잡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시작 위치에 불과해요. 자, 만약에 i가 2인 경우라고 합시다. 자, 시작 위치가 여기면 요게 이제 요거는 j가 1일 때 여기다 찍는 거고 요거는 j가 2 값을 가질 때 여기다 찍는 거고 요거는 j가 3 값을 가질 때 여기다 찍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j가 1일 때 i가 2이고 j가 1일 때는 2에다 찍고 j가 2일 때는 3에다 찍고 j가 3일 때는 4에다 찍으니까 j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얘가 찍어야 되는 열의 위치도 하나씩 늘어나죠. 그러니까 i가 i고 j가 j일 때 출력해야 될 열 위치는 뭐냐라고 묻는다면 일단 i가 i일 때 시작 위치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4 빼기 i라 그랬죠. 4 빼기 i가 시작 위치인데 자, 4 빼기 i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죠? j가 1일 때는 뭘 더해줘야 돼요? 시작 위치 그대로니까 0을 더해줘야 돼요. j가 2일 때는 얼마를 더해줘야 되죠? 1일만큼 한 칸 이동했으니까 1을 더해줘야 되죠. j가 3일 때는 얼마 더해줘야 돼요? 시작 위치에서 2를 더해줘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작 위치에다 뭘 더해줘야 된다? 그렇죠. j-1만큼에 해당되는 값을 더해주면 j가 1일 때는 시작 위치 더하기 0이 될 거니까 시작 위치 그대로 찍고 j가 2일 때는 하나 줄여서 한 칸만 이동해서 여기다 찍고 j가 3일 때는 하나를 빼니까 2니까 두 칸 이동해서 여기다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된다? j-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조금 어렵죠, 그죠? 네. i가 i고 j가 j일 때 이 별은 어디에다 찍어야 되냐? 이 열의 위치는 어디가 돼야 되느냐? 시작 위치는 4 빼기 i. 이거는 왜 4 빼기 i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시작 위치는 4 빼기 i인데 j가 1일 때는 시작 위치 그대로 찍어야 되니까 0을 더해줘야 되고 j가 2일 때는 하나 옆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빼기 1. j가 3일 때는 둘만큼 이동해야 되니까 빼기 1 해서 j-1만큼씩 옆으로 시프트 해가면서 찍으면 된다 이거죠. 방금 우리가 찾은 이 논리들이 포넥스트 명령으로 반영이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지금부터 이 알고리즘들을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지를 하고 만들게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들 프로그램은 서브 엑서09가 되겠습니다. 엑서09. 자, 어떻게 짜야 될까요? 자, 처음에 for i는 1에서 어디까지? 예, 그림 보셨지만 어떻게 반복됩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반복이 되죠. 1에서 3행까지 반복이 된다. 여기서 i가 나타내는 건 뭐예요? 행 주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행 주소. 행이 1행 찍고 그 다음에 2행 찍고 그 다음에 3행 찍고 이렇게 행 주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j는 어떻게 반복되죠? j는 자 1에서 몇 번씩 반복돼요. 그거 제일 처음에 찾아봤죠. 어떻게 됩니까? i가 1일 때는 한 번만 작동하고 i가 2일 때는 3번 작동하고 3일 때는 5번 작동해야 되니까 i가 i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2배씩 늘어난다는 거죠. 2 곱하기 i. 그런데 보정을 해야 돼서 빼기 1만큼 반복되더라. 그래서 2 곱하기 i인데 1을 빼준 것만큼 보정해서 이렇게 작동이 되더라. 그래서
i가 1일 때는 한 번만, j는 1에서 1까지 한 번만 반복되고, i가 2일 때는 2 곱하기 2, 4 빼기 1은 3해서 3번 반복하고, i가 3일 때는 2, 3은 6에서 1 빼면 5해서 5번 반복되게 해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습 9번 시트에다가 이제 찍어야 되죠. 시트에 실습 09에다가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할 건데요. 자, 실습 09의 위치를 한번 봅시다. 자, 실습 09 이렇게 생겼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여기다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요 위치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행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i번째 행이죠. 그래서 우리가 셀즈를 이용을 할 건데, 셀즈 속성을, 행의 위치는 고려할 게 없어요. i예요, i. 그죠? 예. 첫 번째 행은 i가 1일 때는 여기다 찍고, 그죠? 두 번째 행은 i가 2일 때는 여기다 찍고, i가 3일 때는 여기다 찍는 거니까 행의 위치는 그대로 i를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열의 위치를 어디로 잡을 거냐가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열의 위치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했냐? 먼저 시작 위치를 잡아요. 그죠? 시작 위치. i가 1일 때 시작 위치는 3이었죠. 그 다음에 i가 2일 때는 시작 위치가 2였고, i가 3일 때는 시작 위치가 1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무슨 패턴을 찾았죠? 4 빼기 i가 시작 위치다 라는 걸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j가 1일 때는 여기다 그대로 찍지만, j가 2일 때는 1만큼 옆으로 이동해야 되고, j가 3일 때는 2만큼 옆으로 이동해야 돼서 어떤 패턴? j 빼기 1만큼을 더해주는 패턴. 예, 자, 요거가 아까 뭐였어요? 우리가 열심히 설명드렸던 요거죠, 요거. i가 i이고 j가 j일 때 출력해야 할 열의 위치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시작 위치가 4-i, 그 다음에 한 칸씩 한 칸씩 이제 j가 변화할 때마다 이동해야 되니까 j-1을 더해줘서 위치를 보정해라. 요게 요 명령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거의 값을 뭐로 바꿔라? 표를 하나씩 찍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바깥에서 1, 2, 3이 돌고 그거에 기반해서 j가 안에서 도는 건데, 야, 그러면 next를 칠 때 j 먼저 나와야 되겠어요? i 먼저 나와야 되겠어요? 예, j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for j로 시작하면 뭐로 끝나야 돼요? for next j가 돼서 요게 이제 반복이 돼야 되는 거고요. 요 반복문 자체를 우리가 바깥에 있는 i가 다시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수미상관 방식으로 j는 next j로, i는 next i로 이렇게 바깥에서는 i가 반복되고 안에서는 j가 반복되는 구조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방금 보셨던 정삼각형 모양의 도형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실습 09에 가서, 예,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에 가서 엑서 09 실행 이렇게 하면, 예, 이렇게 별이 촥 나옵니다. 워낙 순식간에 그려져 가지고, 예, 눈 깜짝할 새 그려지긴 했지만 순서는 이렇습니다. i가 1일 때 먼저 요거 하나 딱 찍었고요. i가 2일 때는 j가 1, 2, 3 반복되면서 요거를 하나 이렇게 찍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i가 3일 때, 예, j는 1에서 5까지 이렇게 찍는 걸로 그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실습 09-1이라는 시트가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강의 노트에는 실습 09-1에 대해서 특별히 코멘트가 없어요. 그죠? 특별히 코멘트가 없는 이유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일종의 도전 과제식으로 과제를 내드리려고 따로 특별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진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실습 09-1은 뭐냐면, 지금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예제의 경우에는 정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삼각형의 모양을 그려봤잖아요. 그런데 요 삼각형을 만약에 그대로 이렇게 180도 뒤집었다고 하면 역삼각형이 되겠죠. 역삼각형. 역삼각형을 만약에 이렇게 다중포문을 만들어서 그린다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 라는 게 실습 09-1입니다. 그래서 이 실습 09-1 역삼각형 그리는 문제는 요렇게 여러분 연습장 꺼내서 한번 그려보시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야 이 역삼각형이 그려질지, 예, 뭐 가장 제일 좋은 참고는 뭐가 되겠어요? 방금 우리 함께 만들었던 실습 09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 프로그램을 참고하시면서 요 실습 09-1을 한번 각자 도전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언제 공개한다고요? 네, 우리 줌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짜는 것으로 해서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알아두시면 유용한 비주얼 베이직의 함수 예약어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것들이 또 추가로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인티저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인티저 함수는 괄호 안에 입력되는 실수를 소수점 이하를 절삭해서 정수로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3.1415 뭐 이런 뭐 원주율이죠. 원래 3.1415라는 값이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이거에 int라는 함수를 씌우잖아요. 그러면 0.1415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삭제해버려요. 절삭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수학 시간에 보면 반올림이 있고 올림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버림이 있잖아요. 내림이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버림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림에 해당되는 거죠. 그냥 소수점 이하는 다 버려버리는 게 int 함수의 역할이에요. 자, 그런 함수인데 그래서 3.1415 이렇게 넣으면 3만 남기는 게 int 함수인데 이거를 잘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반올림을 내가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만약에 x를 반올림해서 정수로 만들어서 y에 저장하고 싶다면 y는 int x 더하기 0.5 이렇게 하는 겁니다. x 더하기 0.5. 왜 그럴까요? x 더하기 0.5를 하면 왜 반올림이 될까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0.4 999999999999999라는 어떤 실수가 있다고 칩시다. 99999 쭉 이런 실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0.5 더하면 어떻게 되죠? 0.5를 더하면 0.9999999가 돼서 이거 버려버리면 뭐가 나와요? 0만 남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0.49999는 반올림해도 0이에요. 왜냐하면 0.5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요? 0.5가 딱 되는 순간 반올림하면 뭐가 되죠? 1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 함수에서 뭐라 그랬어요? x에다가 0.5를 미리 더하라고 그랬잖아요. 0.5에다 0.5를 더하면 뭐가 되죠? 그 순간 1.0이 되죠. 그러면서 소수점을 버려도 1이 남잖아요. 그래서 어떤 수에다가 0.5를 더한 다음에 인티저를 씌우게 되면 이거는 정확하게 무슨 효과가 똑같다? 반올림 효과와 똑같은 효과를 가져와요. 0.5를 더해서 절삭하면. 그래서 0.5를 더해서 절삭하는 방법을 이제 이해하셔야 되고요. 요런 경우도 있습니다.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갖는 실수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3.14 예, 뭐 예를 들면 5라고 해볼까요? 예, 3.145라고 하는 이거 반올림하면 얼마예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하나 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3.15가 돼야 되죠. 자, 요거는 어떻게 만들 거냐? 요렇게 만듭니다. 요렇게. 자, 요것도 일종의 트릭 같은 거예요. 트릭. 자, 100을 미리 곱해요. 100을 곱하면 이게 어떻게 되죠? 100을 미리 곱하면 예, 314.5가 되죠. 그죠? 예, 100을 미리 곱하면 314.5가 돼요. 여기에다가 0.5를 더해주면 어떻게 되죠? 여기다 0.5 더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315가 되죠? 예, 315가 되고 소수점 이하 버려도 315가 그대로 남고 그거를 버려진 상태에서 100으로 나누니까 다시 뭐가 돼요? 이렇게 나누면 3.15가 되죠.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 셋째 자리까지 갖는 실수로 바꿔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이 아니라 1000을 안에서 곱하고 바깥에서 1000을 또 나누어주고 그러면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 셋째 자리까지 갖는 실수로 만들어주죠. 아니면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갖는 실수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100이 아니라 10 곱해주고 10으로 나눠주면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예, 소수 셋째 자리까지로 바꿔주는 실수. 요 예제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10 곱하고 10 나눠주는 걸로. 자, 만약에 여기다가 10을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31.45가 되죠. 그죠? 여기다가 0.5를 더하면 어떻게 되지? 31.95가 되죠. 그죠? 여기서 소수 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만 남아? 31만 남죠. 그죠? 요거를 다시 10으로 나눠주면 뭐가 돼요? 3.1이 되죠. 그죠? 자,
아까 3.145를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어떻게 돼요? 4니까 이거 버려져서 3.1이 되잖아요. 이렇게 3.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첫째 자리까지 갖는 실수를 하고 싶으면은 곱하기 10,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어떻게 한다? 예, 나누기 10 이렇게 해가지고 3.1을 만들면은 마지막으로 나누기 10 하면은 3.1이 돼서 이렇게 반올림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갖는다. 이게 int 함수의 활용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in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엑셀에 VBA에 여러분들이 그 변수의 타입을 특별히 알 필요는 없다. 이게 고급 기능인데 기본적으로 베리언트 형태로 엑셀이 다 취급하니까 뭐 특별히 변수의 변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강조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숫자를 취급하고 있는데 이거를 뭐 그 문자열로 안전하게 변환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문자열로 표현되어 있는 숫자를 연산 가능한 숫자로 바꿔주고 싶다거나 이런 필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앞에가 C로 시작하는 이 C는 이제 컨버트의 줄임말이죠. 이 컨버트 C로 시작하는 함수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cint라는 함수가 있고 cdbl이라는 함수가 있고 cstr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cint는 문자열을 숫자, 근데 숫자는 숫자인데 무슨 숫자? 정수로 바꿔주는 함수가 cint 함수입니다. 반면 cdbl 함수는 수로 바꿔주는 건 맞는데 이거는 정수가 아니라 무슨 수? 실수로 바꿔주는 게 cdouble 함수가 됩니다. 반면 이제 cstring 함수, cstr 함수는 수나 숫자를 문자열로 바꿔주는 문자열로 바꿔주는 엑셀의 텍스트 함수와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는 cint나 cdbl은 엑셀의 밸류 함수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그런 어떤 펑션들이 되겠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rnd라는 함수가 있어요. rnd. rnd는 이렇게 괄호가 없어요. 인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괄호가 없이 그냥 rnd 이 자체가 하나의 함수인데 이 함수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0에서 1 사이에 아무 값이나 임의의 난수를 발생시켜주는 함수가 rnd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까 int 함수에 막 곱했다 나눠줬다 하면서 뭐 반올림도 만들고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도 만들고 이런 거라는 것처럼 이 rnd 함수도 이 자체로 쓰이기보다는 이렇게 int 함수와 결합해서 곱해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만약에 이렇게 내가 표현을 했다. 자, rnd에다가 100을 곱해요. 그러면 이 0에서 1 사이의 아무값은 어떻게 되죠? 0에서 100 사이의 아무값이나 되겠죠. 0에서 100 사이의 아무값이나 되는데 여기에 인티저를 취했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소수점을 절삭시켜 버리니까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갖는 어떤 정수 값이 임의로 막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0에서 100 사이에 임의의 정수를 발생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죠. y는 int rnd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은 0에서 100 사이의 정수를 갖는. 근데 우리는 보통 0에서 100 사이가 아니라 1에서 100 사이를 갖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에서 100 사이로 만들고 싶으면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int rnd 곱하기 100 더하기 1 그러면 1에서 100 사이가 아니라 1에서 101 사이까지의 정수값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100을 곱하는 게 아니라 99만 곱하는 겁니다. 99. 그러면 0에서 99 사이에 임의의 정수가 여기서 만들어지게 될 텐데 0에서 99 사이에 거기에다 마지막에 1만 더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1에서 100 사이가 되겠죠. 1 더하기 99가 100이니까 1에서 100 사이의 정수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일반화 시키게 되면 요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만약에 A부터 B 사이에 정수의 값을 갖는 임의의 난수를 발생하고 싶다고 한다면 B에서 A를 빼요. 마치 99처럼 100에서 1을 빼니까 99가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B에서 A를 빼요. 그 값을 rnd에 곱한 다음에 인티저 씌워주시고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a를 더해주게 되면 미니멈 이 값이 0이 됐을 때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은 a가 되고요.
맥시멈 이 R&D가 1이 됐다고 했을 때 1값이 파생됐다고 했을 때도 B-A 더하기 A가 돼서 최대값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에서 B 사이에 정수값을 갖는 그런 난수를 발생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리를 다 이해해 두시면 제일 좋겠지만 원리가 이제 뭐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예, 맞아요. 외우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VBA에서 이 R&D 랜덤 함수를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요 함수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알아두시면 유용한 비주얼 베이직 함수 중에 dimensio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쓰기는 dim 이렇게 씁니다. dim. dim 함수는 배열을 선언합니다. 배열은 뭐냐면 변수인데요. 배열도 변수입니다. 변수인데 변수가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변수 i 혹은 변수 x, 변수 a 그러면 그 방이 몇 개 만들어져요. 방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x라는 이름의 방 하나, 뭐 a라는 이름의 방 하나, i라는 이름의 방 하나 이렇게 하나의 이름만 만들어지는데 배열문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 동일한 이름의 변수 방을 n개만큼 만들 수 있어요. 여러 개만큼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dimension x 괄호 열고 10 이렇게 했다. 그러면 총 몇 개의 방이 만들어지냐? 10개의 방.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11개의 방이 만들어져요. 왜 11개냐면 0부터 세거든요. 0. 그래서 x 괄호 열고 0, x 괄호 열고 1, x 괄호 열고 2, 점점점 x 괄호 열고 10까지 해서 총 11개의 변수가 만들어진다. 만약에 x 괄호 열고 20 그러면 몇 개의 변수? 21개의 변수가 만들어지죠. x0, x1, x2 어디까지? x20까지. 그런데 보통은 0번 변수를 잘 안 써요. 우리가 0부터 숫자를 세는 거에 익숙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생성은 되지만 대부분 이 변수를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요 n개의 변수를 주로 활용하는데 x는 n 이렇게 선언해서 많이 쓰죠. 필요에 따라서는 2차원 배열이나 3차원 배열, 4차원 배열, 5차원 배열 선언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dim y라는 변수를 선언했는데 예를 들어서 3,3 이렇게 선언했다. 자, 그러면 아까 x 괄호 열고 n 할 때는 1차원이었잖아요. 하나의 차원만 있었는데 이제는 3이라는 차원, 그 옆에 또 3이라는 차원, 이렇게 두 개의 차원이 설정되죠. 요게 바로 2차원 배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총 몇 개의 변수가 만들어지느냐? 4 곱하기 4, 총 16개의 변수가 만들어져요. 왜 16개냐면 요 앞에 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 3까지 변환이 가능해요. 요 뒤에 것도 어떻게 변해요? 0에서 3까지가 가능해요. 그러면 조합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게 0일 때 0,0, 0,1, 0,2, 0,3 해서 총 4개. 또 앞에 게 1이면 1,0, 1,1, 1,2, 1,3 4개. 그러니까 총 앞에 거가 0에서 3까지 4번 가능하고 뒤에 거가 0에서 3까지 총 4개 가능하니까 16개의 방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0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9개의 방으로서 이거를 주로 많이 쓰겠죠. 요런 게 이제 2차원 변수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제로는 1차원과 2차원 이렇게만 선언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뭐 3차원, 4차원 등 다차원 배열의 선언도 가능하고 활용도 가능한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date라는 함수, time이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date라는 함수는 현재의 날짜를 출력해주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time이라는 함수는 현재의 시각을 출력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 시계를 만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요거 간단하게 만들어 볼까요? 디지털 시계. 네. 자, 디지털 시계는 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실습 10번에 이렇게 A1 셀에 크게 글씨 크기 크게 해서 이렇게 비어 있죠. 자, 여기다가 오늘의 날짜 시간, 지금 현재 시각을 출력하게 하고 싶다. 자, 그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서브 엑서 10 이렇게 10 하고요. 자, 쉬츠 우리 이거 실습 10번이죠. 실습 10번에 range
무슨 셀이었죠? A1 셀이었어요. A1 셀의 값을 어떻게 해라? 먼저 날짜를 찍어라. 날짜는 데이트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end는 문자열을 연결할 때 end예요. 자, 한 칸 띄고 end time 이렇게 하면 현재의 시간 여기다 붙여놓고 한 칸 띄고 현재 날짜 표현하고 한 칸 띄고 현재의 시간 이렇게 출력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엔터 치면 요 D자, T자 대문자로 바뀌면서 예약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거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간단하게 요 플레이 버튼 눌러서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 짠, 그러면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보시면 제가 지금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2020년 5월 29일 오후 4시 35분 7초 이게 딱 이렇게 찍히게 되죠. 자, 이게 다운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안전하게 저장을 하고 나서 이거에 변형된 프로그램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우리 BSP _X 근데 저장할 때 주의사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XLSM으로 저장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매크로가 포함돼서 저장되죠. 자, 저장 안전하게 저장을 해놓고, 자, 예를 들어서 뭘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do while, do while 반복문이죠. do while.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나와야 되는데 true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true로. 그건 무슨 얘기예요? do while true는 무조건 반복하라는 거죠. 무조건. 조건이 3일 동안 반복하는데 조건 자체가 true예요. 그 얘기는 무한정 반복해라. 자, 그래서 자, 이거 무한정 반복해서 이거 계속 찍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시계처럼 4시 35분 7초 8초, 9초 이렇게 딱딱딱딱 움직이는 그런 시계가 디지털 시계가 완성이 되겠죠. 근데 제가 아까 이걸 미리 저장한 이유가 다 좋은데 그렇게 만든 시계가 중간에 다운이 잘 돼요. 아마 이것도 다운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다운되면 다시 틀더라도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에 가서 자, 엑서텐 실행 이렇게 하면 40, 41, 42 보이세요? 자, 응답 없음.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컨트롤 브레이크 눌러서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제 키보드에서 컨트롤 브레이크가 잘 안 보이네요. 네, 컨트롤 C? 이 중단이 잘 안 됩니다. 네, 컴퓨터에 연산을 너무 많이. 그래서 그냥 요거 이제 닫고요. 그래서 바람직한 시계가 아니니까 이렇게 쓰지 마시고. 네, 어쨌거나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 출력하게 하면 마치 디지털 시계인 것처럼 우리가 쓸 수 있다. 요거 이제 예시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왠지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아까 미리 저장도 했었죠. 자, 원래 저장됐던 파일 열어서 이렇게. 자, 어쨌거나 날짜는 어떻게 호출해서 쓴다? 데이트라는 함수로 호출해서 쓰고, 시간은 뭘로 호출해서 쓴다? 타임이라는 이름으로 호출해서 쓴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로 우리가 엑서 10까지 확인을 해봤죠. 자, 조금만 더 나가 봅시다. 또 다른 VBA 함수로 trim이란 함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left란 함수, right란 함수, mid 함수, length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함수의 이름들은 굉장히 낯이 익어요. 언제 배웠었죠? 우리가 MS 엑셀에 문자열과 관련된 함수들을 배울 때 트림 함수, 레프트 함수, 라이트 함수, 미드 함수, 랭스 함수를 다 배웠어요. 트림은 뭐였죠? 앞, 뒤에 불필요하게 포함되어 있는 공백을 싹 삭제해주는 함수가 트림이라는 함수였습니다. 레프트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였죠? 레프트는 문자열, 컴마, 숫자 이렇게 주면 해당 문자열부터 왼쪽부터 내가 주어진 값, n개만큼의 글자를 띄워오는 함수가 레프트 함수였죠. right는 문자열, n 이랬을 때 오른쪽으로부터 n개의 문자를 띄어다가 추출해주는 함수가 right 함수였습니다. mid 함수는 어떤 거예요? mid 함수는 가운데에서,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인자를 2개 넣어야 되죠. 문자열, 예를 들어서 뭐 a, b 이런 식으로 문자 그 숫자와 관련된 인자를 2개를 넣죠. 그래서 주어진 문자열에 대해서 A번째부터 B개의 글자를 뜯어내서 출력해 주는 게 출력이 아니라 가져와 주는 게 mid 함수입니다. len이라는 함수는 길이를 나타내는 length를 줄인 거죠. 그래서 len 다음에 문자열을 집어넣어 주면 그 문자열의 총 길이를 반환해서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int 함수, 그 다음에 cint, cstr까지 이어지는 컨버트 함수, 그 다음에 랜덤 함수, 그 다음에 dimension 배열문, 그 다음에 date time, 문자열 함수, 이런 것들을 쫙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sales까지 활용을 해서 실습 11번과 실습 12번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예. 자, 먼저 실습 11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습 11번은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 로또 하시나요? 예, 로또. 우리나라 로또는 어떻게 작동되죠? 네. 우리나라 로또는, 총 6개의 숫자가 당첨 번호예요. 근데 각각의 숫자는 1에서 45 사이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로또 추첨하는 방송 보면 동그란 공에 1부터 45까지 숫자가 써 있고 그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당첨 번호가 쫙 결정이 되는데 우리 엑셀 안에 랜덤한 숫자를 파생시켜주는 그런 어떤 기능, 아까 함수 배웠죠. 랜덤 함수. 그걸 이용을 해서 로또 숫자 6개를 추천해주는 그런 이제 추천번호 생성기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디에 출력해요? 여기다 이렇게 하나씩 쭉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예, 서브 엑서 11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만들 건데 난수를 막 발생시켜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총 몇 개의 숫자를 만들어야 될까요? 예, 6개의 수를 생성해야 되죠. 로또는 6, 4후잖아요. 그죠? 1부터 45 사이의 임의의 수를 6개를 만들어서 한 번 나올 때마다 이제 하나씩 출력을 해주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몇 번 반복해야 돼요? 총 6번 반복해야 돼요. 6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for next 이용해서 만들어 볼까요? for i는 1. 예, 몇 번 반복해라? 6번 반복해라. 예, i는 1, 2, 6. 자, 그러면 for를 시작하면 반드시 뭐로 끝나야 된다고 배웠죠? 그렇죠. next i 이렇게 for를 시작하면 next로 끝나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예, 6번 반복을 할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로또 숫자를 생성해 봅시다. 예, 로또를 생성해서 로또라는 변수에 넣어보죠. 자, 변수 이름을 로또라고 짓겠습니다. LOTTO. 자, 로또 값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요걸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요거. 우리가 지금 몇에서 몇 사이에 임의 난수를 생성해야 돼요? 정수를 1에서 45 사이에 값을 갖는 정수값을 갖는 난수를 발생해야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요 공식을 이용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요 공식을 코드에 그대로 반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또는 인티저. 예, 그 다음에 랜덤 함수에다가 자, 곱하기를 할 건데 1에서 45 사이여야 되니까 몇을 곱해야 되죠? 45에서 1을 뺀 거만큼을 곱해주고 얼마예요? 1에 45에서 1 빼면 44죠. 44. 그러면 랜덤 함수는 0에서 1 사이에 난수를 만들어 주는 거니까 이거를 44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0에서 44 사이에 임의의 난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거기에 인티저를 취하면 어떻게 되죠? 0에서 44 사이에 임의의 정수가 만들어질 거고요. 임의의 정수에다가 마지막에 뭘 더해요? 예, 시작값인 1을 더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1에서 45 사이에 아무 그 정수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1부터 45 사이에 아무 정수나 만들어져서 이제 로또 번호를 생성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이 로또 번호를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출력은 어디다 해야 되냐? 자, 보시게 되면 여기다 이제 하나하나 출력해야 되죠. 예, 우리 앞에서 배웠던 셀즈를 좀 이용해 볼 수 있겠는데요. 보시면 요 영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출력해야 되는데 B3번부터 B8번까지에 해당되는 영역이에요. 실습 11번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쉬트. 자, 실습 11번에 해당되는 영역의 레인지.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B3번부터 B8번까지의 영역이 있을 텐데 점 셀즈. 예. 자,
레인지 다음에 셀스를 쓰면 우리 앞에서 여기서 배웠죠. 여기서 배웠죠. 요런 방식. 레인지가 앞에 나오고 거기에다 셀즈를 붙이면 이 레인지 내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잡아서 출력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 기능을 좀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B3부터 B8을 잡은 다음에 그 위치에 상대적으로 i가 1일 때는 첫 번째 행에다가 출력하고 i가 2일 때는 두 번째 행, i가 3일 때는 세 번째 행, 이런 식으로 상대적 위치를 잡아서 그것의 값을 뭘로 한다? 방금 생성한 로또로 한다. 자, 다시 한번 또 강조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이퀄은 조건절에서 쓸 때가 아니면은 같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오른쪽에 있는 걸 먼저 계산해서 왼쪽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라고, 대입하라는 거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값을 로또라고 하는 변수 방에다 집어넣고 그 로또 변수 방에 있는 값을 다시 어디에다 넣어라? 이 레인지의 상대적 위치를 바꿔간 그거의 값을 이 로또 변수 방에 있는 값으로 치환해라. 그래서 출력해라. 이런 의미가 두 번째 문장이 되겠어요. 코드가 하나, 둘, 셋, 넷, 네 줄밖에 안 되는데 다 짰어요.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뭐 늘 코드가 없어요.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실행, 매크로 엑서11 실행.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저에게 추천해준 로또의 코드는 32번, 24번, 26번, 13번, 14번, 35번입니다. 만약에 진짜 이걸로 로또를 샀는데 1등에 당첨된다면 정말 대박일 것 같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죠, 확률상. 근데 자, 보세요. 매크로 해서 또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값이 나오겠어요? 다른 값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다른 값이 나오게 됩니다. 돌릴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오죠. 왜냐하면 랜덤 함수 자체가 매번 돌릴 때마다 다른 함수 값을 주기 때문에, 다른 값을 주기 때문에 돌릴 때마다 이렇게 다른 값이 나오게 된다. 자, 제가 지금 3번 돌리고 4번 돌렸는데 요 3번, 4번 돌렸을 때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네요. 자, 그런데 혹시나 이제 조금 관찰력이 뛰어난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방금 만든 이 로또 번호 생성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어요. 자, 어떤 오류가 있을까요? 라는 말을 하는 순간 제가 방금 프로그램 실행시켰는데 오류가 발견됐어요. 자, 무슨 오류가 있죠? 요런 오류가 있죠. 그죠? 첫 번째 생성된 번호랑 두 번째 생성된 번호가 동일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1번, 2번이 똑같아졌는데 1번과 3번, 뭐 2번과 뭐 6번, 어떤 번호든지 겹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프로그램 상으로는 겹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상존해요. 언제나. 왜냐하면 앞에서 생성된 번호를 미리 알아두었다가 그 번호는 생성 안 하게 하는 내용이 이 안에는 현재 안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실습 요 12번, 1번 얘기할 때 일반형이 있고 도전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코드는 이 중에 일반형에 해당되는 코드죠. 중복 추천이 가능한, 그래서 번호가 겹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코드였다고 하면 이거는 근데 비현실적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중복 추천이 안 되게끔, 그래서 6개의 숫자가 반드시 다른 숫자가 나오게끔 저 프로그램을 개선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또 다른 도전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번호가 겹치지 않게끔 저 프로그램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힌트 약간 주자면 배열문 배웠잖아요. 배열문. 요 배열문을 이용해서 쓰시면 좋아요. 배열문. 그러니까 어떤 원리를 해야 되냐면 앞에서 생성된 번호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억하게 만들어서 어떤 번호가 새로 생성됐을 때 이게 앞에서 이미 나왔던 번호이냐를 체크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나왔던 건데 그러면 다시 생성하게끔 만드는 그런 원리를 쓴다면 도전형 과제에 성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한번 각자 도전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실습 1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2차원 배열을 이용을 해서 국민대학교 출신의 셀럽들을 성별에 따라 나누어 저장한 뒤 C3의 값이 1이면 남성 셀럽을, 2이면 여성 셀럽을 출력하는 VBA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예를 들면 여기 실습 12 이렇게 해서, 자, 내가 만약에
여기 C3에다가 1 이렇게 탁 치고 엔터를 탁 치고 그 다음에 매크로로 프로그램을 딱 실행시키면 국민대학교 출신의 남자 셀럽들의 이름이 쫙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내가 만약에 여기다 2번을 탁 치고 엔터를 치면 국민대학교 출신의 여성 셀럽들의 이름이 쫙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서브, 서브, 엑서 12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디멘전으로 뭐 셀럽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국민대 셀럽이니까 KMU 셀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자, 일단은 남자냐 여자냐 이거를 이제 첫 번째 차원에서 구분해야 되니까 이거는 1번, 2번 두 개의 차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각각의 차원에 대해서 5명씩 저장을 해야 된다면 컴마 5 해서 2차원 배열로 KMU 셀럽의 데이터를 먼저 이렇게 방을 만들겠습니다. 변수를. 자, 그래서 KMU 셀에 자, 남성 중에 첫 번째 셀럽. 여러분 국민대 출신 셀럽 유명한 분들 중에 남자분 누구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일단 우리 손석희 그 JTBC 사장님 국민대가 배출한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시죠. 국민대가 배출한 셀럽 또 남자 셀럽 누가 또 기억이 나세요?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예전에 국무총리를 지내신 아주 옛날 분이세요. 박정희 정권 때 국무총리를 지내신 남덕우 총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아주 굉장히 경제 중흥을 이끌어내신 훌륭하신 분이시고요. 네, 이분의 호가 지암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 이렇게 보시면 지암 스튜디오 뭐 이런 기관도 있고 한데 그 지암이 이 남덕우 선생님을 따서 만든 이름이죠. 또 유명한 뭐 연예인 같은 분들 계실까요? 네, 우리 학교 출신의 유명한 연예인 남자 연예인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개그맨 표인봉 씨 맞나? 네, 맞을 겁니다. 남자분. 그 저기 가수 중에 세븐이라는 가수도 우리 학교 출신이죠. 뭐 이건 테스트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표인봉 씨. 그 다음에 그 또 누가 있습니까? 그 김태희 씨 남동생으로 유명한 분인가요? 이완 씨. 이분도 아마 우리 학교 동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예를 들면 뭐 이런 분들이 있다. 자, 여성 셀럽은 또 누가 있을까요? 여성 셀럽. 우리 학교를 졸업한 여성 셀럽 유명한 분 누가 있죠? 주로 연예인 분들인데 이효리 가수 이효리 씨 이분이 우리 학교 출신이시죠. 유명한 분이시죠.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 학교 출신의 유명한 셀럽. 제가 아까 빼먹었는데 표인봉 씨 말고 잘생긴 남자 배우로 바꿀게요. 그 저기 뭡니까? 낭만 닥터 김사부. 최근에 시즌 2를 했었죠. 거기 남자 주인공이 우리 경영대학 현재 재학생이시죠. 킵스 학부에 있는 안효섭이라는 분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에요. 네, 유명한 셀럽을 제가 빼먹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효리 씨가 있고 여성분 중에는 그 다음에 신소율이라는 탤런트 분도 있으시죠. 그리고 또 유명한지는 모르겠지만 개성파 배우로 굉장히 알려져 있는 최근에 김가은이라는 배우도 우리 학교 출신이시고요. 그 다음에 그 트로트로 활동하시는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시는 조정민이라는 분도 계시고 한 분 더 생각해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한 분 더 생각해내야 되는데 마땅한 분이 생각나지 않네요. 또 누가 있을까요? 여성분 누가 있을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차피 연습이니까 그냥 국민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남자분들 이렇게 있고 여자분들 이렇게 있어서 요것들을 이제 입력된 값에 따라서 쫙 출력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값이 남자를 선호했는지 여자를 선호했는지를
뭘 선택했는지를 이제 입력값을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건 어디에 저장되어 있어요? 실습 12번 셀에 C3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실습 12번에 C3에 있는 셀을 가져와서 이게 이제 남자를 원하는지 여자를 원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한다 선택 뭐 셀이라고 해볼까요? 셀. 자, 뭘 선택했느냐? 셀은 시트. 자, 실습 12번 시트에 레인지 아까 C3번이었나요? 예, C3의 밸류를 가져와라. 다시 예, C3의 밸류를 가져와라. 그러면 여기 1이 입력되어 있으면 1이 들어올 거고요. 2가 눌려져 있으면 2가 셀에서 땡겨와지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출력을 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출력은 보시다시피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5번 찍어야 되겠죠. for i는 1 몇 번 반복한다. 5번 반복한다. next i, for로 시작하면 next i로 끝나야 되겠죠. 자, 5번 반복하는데 이거를 어디에 찍을 거냐? sheets, 예, 실습 12번 시트에다가 찍을 건데, 자, 찍어야 되는 범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어디다 찍어야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어야 되죠. B6에서 B10 사이에다 찍어야 돼요. 그래서 예, 다운표 B6에서 B10 사이에다 찍는데 상대적 위치 잡아야 되니까 셀스 속성을 써야죠. 그래서 예, i번째 행의 첫 번째 열, 예, i가 1일 때는 첫 번째, i가 2일 때는 두 번째, i가 3일 때는 세 번째, 이렇게 행을 바꿔가면서 찍어야 되니까 행 위치에다가 i를 둬야 되겠습니다. i.value는 뭐와 같다? 자, 앞에서 변수를 열심히 저장했던 KMU 셀럽 중에 자, 남자를 선택했냐 여자를 선택했냐는 어디에 저장돼요? 셀이라고 하는 거에 전수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이거는 i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앞에 차원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i가 1일 때는 그 성별의 첫 번째 사람, 그 다음에 2일 때는 두 번째 사람, 3일 때는 세 번째 사람,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끔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자, 완성이 다 됐어요. 12번도. 자,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남성이 선택된 상태에서 매크로에 가서 자, 엑서 12번 자, 실행해 볼게요. 실행. 자, 그러면 이렇게 남자 배우. 만약에 제가 요거를 여자 배우로 이렇게 바꿔서 매크로 가서 자, 엑서 12 또 실행해 볼게요. 실행. 이렇게 하면 여성분들로 이렇게 바뀌고, 예, 이렇게 잘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3주차에 실습 12번까지 쭉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자,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우리 이제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있는 디버그 기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도전 과제에 해당되는 파일 핸들링 기능이 있는데요. 그거 이제 마지막으로 3강에서 다루고 예,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예, 긴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